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최근 장기환기관 현장은 국민의 혈세 1,200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제2차 개통을 하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업 기간 동안 LG CNS 연합체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 복지 멤버십 일부가 제1차로 개통되고 2022년 9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희망이음 일부가 제2차로 개통되며 2022년 11월 제3차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희망이음 전체 개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통계정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환기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월 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제2차 단계적 개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0월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차 시스템 개통은 9월 6일 9시부터 기존 장기환기관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설 정보 시스템, 즉 회계, 인사, 급여, 세무, 자산, 평가관리 부분과 일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희망이음, 후원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 그리고 시군구 보고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6일 개통하기로 약속한 계획과는 달리 10월 중순에 이르는 현재까지 그 오류가 개선되지 않아 현장의 장기환기관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청구 과정에서 인력 변경이나 급여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질의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해도 답변조차 들을 수 없게 되어 현장의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시스템상 급여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인력 변경 미비 및 부당 청구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1일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9월 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제2차 개통 한 달 만에 오류 접수가 무려 10만 건 쇄도하고 있으며 오류 접수 건이 40%만 처리되었다고 전하며 10월 중 안정화는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사회보장정보원 대상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부실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오류가 무려 10만 2,410건으로 집계되었고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예정된 시스템의 제2차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 점검에서도 대량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9월 6일 개통하면서 실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개발자 충원 없이는 기능 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 한 달이 지나도록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류 개선이 빠르게 되지 않는 이유로 개발자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무려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에서 3분기에 각각 132명, 107명, 104명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각각 87명, 103명, 117명이 철수했고 3분기의 경우 투입 인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업단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올해 3분기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개발자들이 떠난 데다
개통 직후부터 오류가 대량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자 인력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대형 시스템 구축 경험이 부족한 한국정보기술과 이름도 없는 VTW라는 중소기업이 담당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IT 계열사 CEO를 지낸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같이 국가적인 대규모 IT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LG CNS나 삼성 SDS 그리고 HIT 등 대형 IT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경험이나 책임 한계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LG CNS의 결정도 문제를 일으킨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스템 오류와 데이터 미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민원을 해결하느라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다 복지 수급자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기학 현장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L씨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임직원 입퇴사 처리가 안 되고 있고 8월, 9월 급여 청구 시 직원 입사 처리 등록이 안 되고 있어 감산 처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재가 사업을 운영하는 K씨는 인력 관리에서 시설장이 임시직으로 계속 뜨더니 지금은 기타로 뜨고 있고 결제 라인에 시설장은 보이지도 않고 사회복지사만 보이고 있으며 하나가 되면 또 다른 게 안 되고 입사 처리도 안 되고 청구도 못하게 하고 가사는 못 받게 되니 기본 운영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는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의 실질적 주체인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달 안에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 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대책 없는 공허한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노 원장은 시험 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의 횡포 및 무능력 타파를 위해 힘쓰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발의 오류는 책임자들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관련법에 따른 지체 상환금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사상의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 책임자들이 문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스템이 속히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